얼빠진 짓,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얼빠진 짓, 국민들은 애국한다고 하면서 정치인 못지않게 또 얼빠진 짓.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 못합니다. 다수결의 원칙 따르지도 않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은 왜 다른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내가 그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수에 따르고 내 지지자를 만들지 못하면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에 목회자의 권위 다 내려놓고 표의 한 표로 모범을 보였는데 우리 교인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한번 확 뒤집으면요. 이 민주주의 안 지켜져요. 교회에서 안 되면은 정치판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면 여러분 우리가 농구 같은 거 집중해서 금메달 따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해봤자 안 되는 거는 포기합니다. 쇼트트랙이나 양궁이나 우리가 해서 투기 종목으로 해서 이길 승산이 있는 것에 올인을 해야 금메달을 따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면류라고 생각하세요. 사류 내지 오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광화문에서 보수, 진보로 나눠서 저 깃발을 흔들면서 하는데 이 광화문의 세력은 인류 같습니까? 탄핵 전과 탄핵 이후에 그 구호를 외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오버 앤 오버 하니까 아니 아직도 그런 구호와 그런 방법으로 애국을 하십니까? 거기 나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방법에 그 무리에 같이 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바로 얼빠진 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하도 안타까워서 동참을 하고 너무 과로하고 스트레스에 심장마비까지 왔지만은 그 이후에 내려놓고 제가 그 이후부터 이건 아니다. 우리가 금메달 딸 수 있는 방법. 제가 거기서 캐치를 한 게 바로 한류입니다. 저는 BTS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BTS가 2012년 나오자마자 바로 설교에 인용을 했더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주 거룩거룩하신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뭐 그런 음악을 갖다가 설교에 인용을 합니까?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지금 BTS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BTS의 강남 스타일이 81억 인구 가운데 과연 몇 명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81억 가운데 자그마치 53억의 인구가 그 음악을 들었다면요. 한국의 대통령 이름은 몰라요. 예? 근데 한국의 기업가 이름은 알고 BTS 이름을 안 대면은 그게 바로 힘이고 영향력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의 지미 팰런 쇼라는 아주 최인기의 쇼가 있는데 얼마 전에 군대를 갔다 온 BTS의 진 멤버가 거기 호스트로 게스트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싸이가 사이코예요. 사이코 하는 짓이 정말 속된 말로 또라이와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이코. 근데 이 사람이 세계 81억 가운데 53억이 받고 지미 팰런 쇼에 그때 미국의 초대를 받아서 한참 얘기하다 이거 Can I speak in Korean? 내가 이거 한국말로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해보라고 하니까 이 감정을 뭘로 표현합니까? 했더니 기분 째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요번에 지는 지미 팰런 쇼에 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질문은 다 영어로 하는데 늦가진 것들을 알아듣든지 말든지 100% 다 한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게 청중들이 통역을 하지 않는데 지인이 대답을 하자마자 동시에 까르르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온 청중들은 적어도 한류에 빠졌고 한국어를 꽤나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엔 거기 가서 뭐 수상소감 다 안 되는 영어로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아카데미 상이나 여러 상에 가서 한국말로 당당하게 외칩니다. 니네가 알아들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류가 이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전 참전 70주년 기념에 BTS가 벤클리프 상을 수상을 했어요. 거기서 수상을 하면서
우리 한국전쟁을 위해서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남녀들이 죽었는데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중국의 네티즌들하고 중국 외교부에서 이걸 막 치고 공격하는데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아유, 또 큰일 났구나. 은근히 걱정을 했는데 웬걸요. 일주일도 안 지나서 BTS 홈페이지를 공격하고 난리가 나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13억이 넘는 중국이 깨갱하고 꽁지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게 바로 조셉 나이 교수가 1990년도에 시작을 해서 계속 화두를 던지는 소프트 파워의 힘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지금 한류가 다를 따지면 그 파워가 지금 돈이 파워 아닙니까? 옛날에 하드 파워는 국방력과 경제력으로 남을 강하게 밀어붙여갖고 한대는 지금의 미국에서 추구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다음에 1대1로 전부 다 이 약육강식의 정신의 바탕을 둔 그런 힘이에요. 근데 이미 국제정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힘은 이미 한물이 갔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리더가 되려면 이제는 소프트 파워를 발견해야 되는데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축축축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한류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류 때문에 먹고 사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한에서 북한 인권 때문에 먹고 사는 남한 사람들도 많죠. 탈북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이제 점점 뒷전으로 물러나고 자기 때문에 인기 되고 권력 누리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한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장우 감독께서 영화를 하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버만의 약속을 만든다고 그래서 같이 나누다가 제가 잠깐 뭘 카멘트를 해달라고 연설하다가 이장우 감독님, 전 세계에서 최고 강한 군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했더니 미국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이요? 러시아? 미국 천조국이죠. 그죠? 중국 박사님 천조국. 중국이 아무리 까불어도요 2등서부터 10등까지 국방력 다 합쳐도 미국의 게임이 안 됩니다. 어디 러시아도 우주전쟁 뛰어들고 까불다가 저렇게 쫄딱 망했잖아요. 얘네들 계속 미국에 저렇게 맞대두다가는 그냥 쫄딱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국도 무서워하지 않고 세계에서 최고 강한 게 여러분 어떤 군대예요? BTS 아미입니다. BTS 아미. BTS의 군대. 전 세계 수백 국가에 퍼져 있는 BTS를 좋아하는 BTS 아미, BTS 군대예요. 저는 BTS를 연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BTS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방시혁이에요. 방시혁이 한 강연을 저는 어떤 강연은 10번 정도 듣고 저분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모셔야 된다.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젊은 리더들을 키워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분에게 신백강 박사님의 그 좀 더 깊은 역사 이식과 통일에 대한 사명만 조금 심어주면은 저 사람들 한마디가 BTS 한마디가 중국을 깨갱하게 만들었는데 얘네들 한마디가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외쳐서 유엔에 가서 외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외쳐보세요. 정상회담 하는 거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바로 한류의 힘이고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4개 기업을 불러들여서 자기네 천문학적인 숫자로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불러세우면서 박수를 치더니 그때 BTS를 초청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BTS의 이 영향력은 이미 유니버설 피나미나가 됐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BTS가 이렇게 잠깐 일본의 자포니즘이란 게 180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포니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이 끼친 문화의 영향. 얘네들이 쇄국 정책을 버리고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포니즘의 중심 언어가 탈아입구입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탈출해서 우리는 유럽으로 들어가자. 그래 지금 G7에서 자꾸 경제적으로 밀리니까 트럼프가 자꾸만 한국을 G7, G9에 집어넣어야 된다 하면서 자존심이 상하는데 자존심이 아무리 상해도
여러분 숫자적으로 딱 따져보면은 실물가에 의해서 일본의 경제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벌써 몇 년 전서부터 한국에 뒤떨어집니다. 뭐 전자정부의 힘에 의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노벨상을 29명이나 받고 우리나라 2명, 딱 2명이지만 그러나 한류의 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2023년에 BTS가 만들어낸 그 창출한 경제적 가치 효과가 얼마냐 대강 계산해 봤더니 53조였어요. 53조. 2018년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류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K-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K-뷰티 뭐 1년에 1조 달러 넘는 게 품목이 2개가 늘어났어요. 작년에 라면이 1조가 넘었는데 김이 1조가 넘었습니다. 일본 사람 다 한국 김밥 먹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K자만 붙이면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 몇 년 전에 26개의 한국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영어권도 아닌데 전혀 다른 한국어를 더 이상 통역할 필요 없이 그대로 쓰는데 한류서부터 오빠, 언니, 비빔밥, 당수도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옥스퍼드 사전에 한 개 신조어가 생기는 것도 기적인데 26개가 생겼다는 건요. 이 문화적인 파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맨날 지지고 볶고 보수진보 이러고 하는 사이에 젊은 애들은 세계로 나가서 세계를 주름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시혁을 좋아하는데 K-팝과 미국의 힙합과 다른 점이 뭘까? 쟤네들은요 들어보면 폭력, 언어, 뭐 선정적인 거 그래서 자기 애들 듣는 거 싫어해요. 근데 K-팝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들어봤더니 내용이 다른 거예요. 얘네들은 셀프-에스팀, 자기 주체성,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저는 키포인트가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 파워의 힘은 바로 강요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더 난리가 나는 선한 영향력. 우리가 키울 홍익코리아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발전해서 미국처럼 Make America Great Again 1대1로 택한 나라 다 죽어갔습니다. 미국이 그래 아메리카 퍼스트 그럼 우리는 상관없어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경향으로 나가는데 한국의 K-팝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코리아, 홍익 코리아는 한 차원 다릅니다. 저는 그 출발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고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뭐 문화유산은 우리나라가 좀 뒤지는데 기록유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사니까. 이 기록유산에 우리나라 숫자가 몇 개나 등재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여기 20페이지에 보면은요. 고려 조선시대 2개, 10개, 총 12개, 그 다음에 근현대시대 6개 해갖고 장작 18개의 기록유산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세계에서 그거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 중에 2가지만 하나는 조선 왕조실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지심체요절 직지. 조선 왕조실록은요. 세계 어느 나라가 518년이나 간 나라 그 중에 마지막 2왕만 빼놓고 25명의 왕에 대한 기록을 다 해놨는데요. 거기를 이렇게 제가 역사 연구하다 보니까 뭐 케플러의 초신성이 기록이 뭐 1600년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하루 이틀인데 우리는요 6개월 동안의 조선 왕조실록에 대해서 케플러가 발견한 초신성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찬범 박사, 우리 신백강 박사님의 강연에 갔다가 제가 만났는데 하늘에 나타난 우리 역사에 기록해갖고 삼국시대 초대에는 한반도에 한국이 있지 않았다는 게 그들의 기록에 일식 기록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니 인쇄술은 뭐 구텐브루크가 최고라고 했지만 2007년도 우리 디지털 포럼에 왔을 때 엘고가 청천벽력 같은 증언을 했잖아요. 아 나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최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려가 최초더라. 내가 스위스에
박물관에 갔었는데 거기서 고려에서 교황이 사람을 보냈고 그 사신단 일행 중에 구텐베르크의 친구가 신부였고 나중엔 그 사람이 추기경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 기록을 모아갖고 교황에게 전해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결국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됐다. 직지 바로 그거예요. 1377년에 발견됐고 박병선 박사를 통해서 프랑스의 사서로 일하다가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구텐베르크 1455년 이거보다 78년이나 앞선 게 우리나라 직지심체 요절이고 그거보다 지금 더 학문적으로 지금 연구해야 되지만 122년 더 앞선 정도가라는 게 지금 발견돼서 시중에 나와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으면요. 그래서 서양 역사는 동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어떤 교수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얼빠진 짓을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민경배 의원이란 위대하신 의원께서 한 20여 명의 의원들과 함께 홍익인간 정신을 교육이념에서 삭제하자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교육 현장이 우리나라에서 공개적으로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고 분노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링컨 대통령의 연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국민교육 현장요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는 민족중흥을 꿈꾸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통일인데 경제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얼과 우리 정체성을 찾고 저들처럼 남을 때려 부시고 강압적으로 해서 그레이트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고조선 시대부터 건국의 이념이 여러분 21세기에 이런 국가가 생겨도 나라의 건국 이념이 저런 좋은 이념이 있을까 하는데 자그마치 5,000년 전에 누가 남의 나라를 생각하고 더불어 행복한 걸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 조상은요 5,000년 전에 이미 우리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이롭고 행복하자.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보수, 진보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따위로 좀 묻지 마십시오. 왜 정치 이념으로? 그건 몇 년 됐습니까? 보수 이념이 몇 년 됐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그거 갖고 국민들이 반으로 찢어져서 누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지금 이 미친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빠진. 그러니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뭘로 보겠어요? 보수 얘기하면요 벌써 마음은 싹 다 돼. 근데 제가 문화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언제 문화에 관심 있고 케이팝에 관심 있습니까? 애들이 태도가 확 달라져요. 바로 얘기가 됩니다. 여기다가 역사를 살짝 해보지. 이 양반한테 들을 얘기가 있네. 다른 얘기 정치 얘기 그만하고 이 목사님이야 그것 좀 더 한번. 왜 목사님이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됐는가? 저는 이것에 미쳐갖고요. 하루에 대여섯 시간 어떤 때는 제 와이프가 아니 그거 역사 연구에서 BTS 한류 연구에서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고 밥이 나온 것보다 더한 게 나오죠. 그걸 바로 소프트 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군대를 일주일 만에 BTS 아미가 집중적으로 공격해갖고 한꺼번에 깨갱하게 물리친 위대한 BTS 아미. 그 아미를 우리는 거느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천 수백만의 우리의 군대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홍익코리아를 통해서 자포니즘이 잠깐 반짝했지만 자포니즘은 어떻게든지 서양 것을 모방하자고 했는데 우리 케이팝은요 모방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모방에서 그친 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창의성을 담았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 그 다음에 다양성, 굉장히 다양하게 받아들여요. 창의성이 있고 다이버시티.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쟤네 거 따라하다가 사그라진 게 아니라 저는 영어로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거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팝의 본고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K-팝은 또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의 장르예요. 남이 흉내내갖고 장르란 소리 듣겠습니까? 근데 K-팝은요 하나의 장르. 그래서 저는 자포니즘, 우리의 한류와 저는 홍산이즘, 그 다음에 홍익이즘이라고 제가 말을 붙이고 싶어요. 왜? 이거 자꾸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소프트 파워 하듯이. 우리 홍산이즘. 과거에는
세계 양대 산맥을 할 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 미네소다 주립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철학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교학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좀 먹어서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지도 교수하고 좀 토론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은퇴할 나이가 다 된 머리가 희끗희끗한 교수님이 제가 몇 가지 던진 질문에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혹시 요하 문명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홍산 문화에 대해서 들어봤냐 했더니 이 양반이 팔로업이 안 된 거예요. 옛날 그 역사 인문학만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대학생이 감히 지도교수한테 그래서 저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세계 지성의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뭐 헬레니즘이나 헤브라이즘과 비교할 수 없는 동북아의 역사가 있는데 이게 유적 유물을 통해서 지금은요 네이처지에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언급하셨죠? 네이처지에 이제는 우리의 피가 단일 민족 그 허상입니다. 우리 단일 민족 아니에요. 짬뽕 민족인데 우리의 고조선 성장기부터 우리는 짬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가 한류의 DNA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고조선의 영역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백강 박사님이 오늘 강의를 오셨어야 그걸 좀 풀어주는데 고조선의 영역은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한반도 코리안 페닌슐라는 우리의 언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전부대도 아니었어요. 제가 전쟁기념관에 김동호 장군님을 좋아하는데 목사님 제 사무실에 한번 와보십시오. 딱 갔더니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도를 딱 걸어놨는데 우리 조상들이 바라보던 그 모습대로 지도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저 바이칼 호수부터 파일럿이었으니까 우리는 좀 스케일이 크게 봅니다. 바이칼 호수 쪽에서 우리 조상들이 쭉 내려왔던 그 발자취 거기를 보면서 세계를 보는 눈을 이렇게 보시죠. 아, 어떻게 장군님이 이런 지도를 걸어놓으셨습니까? 하니까 그걸 알아보는 거 보니까 목사님도 볼 줄 아는 눈이 있네. 우리는요 여기서 쳐다보는 이런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조선 시대는 귀족이 함께 연맹으로 창설됐으니까 언어와 문화가 융합이 되고 또 거기서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고려, 동맹, 무천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알았던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우리는 그 여러 민족 가운데 천손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로 똑같이. 제가 목회자로서 기독교인으로 공부를 하고 그대로 올라가 보면요. 유대인들하고 너무나 연관이 많은 거예요. 점점 많은 연관성. 성경에 무조건 믿어라 했던 것이 점점점 믿어지는 역사가 더 발견되면서 우리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단군신 신상 때려부시고 우상이라고 잘했다고 옛날에 생각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무식한 짓거리를 했을까. 제가 회개를 합니다. 뿌리를 부정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하늘에서 났어요? 땅에서 솟아올랐습니까? 뿌리를 부정하고 그걸 미신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한반도에 딱 갇혀갖고 근데 그게 바로 자포니즘의 한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3, 40년 하다가 한일합방 하면서 1910년에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이미는 우리 기간적으로 자포니즘을 뛰어넘었고 벌써 남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발견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갔어요. 저는 우리 홍익코리아가 우리 힘길러서 통일된 코리아가 다른 나라 강하게 밀어붙이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미 우리 DNA 속에 심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은 이미 사람을 그런 리더십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그 다음에 긍정의 메시지다. 지금 BTS의 내용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착상을 해서 우리 홍익코리아가 더 이상 정치에 함몰돼서 똑같이 미쳐 돌아간 얼빠진 짓에서 좀 벗어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문이라고 국민교육원장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민족중흥 바로 이 일로 중국의 팍스 차이나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루고자 해서 그 하드 파워로 힘을 갖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그런 그레이트 코리아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홍익 코리아는 뉴 코리아 새로운 마음 그 마음 속에 홍익 인간의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싶어요.
이거 교육 이념에서 빼자. 너무나 추상적이다. 무식해서 그렇지 무슨 추상적입니까? 알면 알수록 아니 오죽하면 토인비가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수십 년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토인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21세기는 바로 한국이 주도를 하고 이 정신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미요 50년 전에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인 석학 토인비는 한류를 미리 내다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크 시라크나 게오르기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홍익인간 정신에 홀딱 빠져갖고 이걸 연구하는데 우리나라 위대하신 국회의원은 교육 이념에서 삭제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치에 매이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합심을 해서 시대 정신을 K-스피릿 저는 이제는 K-방산까지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갖고 우리나라 일본한테 먼저 전화하고 윤석열한테 전화했다고 그러죠. 저쪽에 5분인가 했는데 우리 15분인가 뭐 하면서 벌써 첫 번째 나눈 게 우리 국제관계 잘 하시는 이충근 박사님께서 언급하셨죠.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데 선박 LNG 나를 선하고 지금 해군 뭐 얘기해봤자 지금 뭐 로키드 마틴에서 휙휙 떨어져 나가고 불량품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상급은 아니지만 거기에 90% 95%에 육박하고 가격은 착한 가격. 그러니까 이 장사꾼이 주판을 두드려 보더니 착한 가격 K방산에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우주전쟁에 한국 들어와 달라. 우리가 부탁 하나도 안 했는데 지네가 필요하니까 국제 외교에는요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국제관계를 알고 이런 비전이 있어야 거기 푼돈 달라고 할 때 주면서 우리를 뜯어내지요. 근데 그 정도 경륜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돈 주는 거 아까워서 벌벌벌 떨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한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의 엘리트들, 그 다음에 미국과 해외에 있는 지한파, 친한파, 석학들과 합동으로 같이 좀 연구해서 우리만 잘 살지 않는다. 우리가 통일 대박이 되면은 미국에는 대박이 된다 하는 비전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올해 연말에 제가 신백강 박사님하고 신창민 교수님 모시고 미주 한 바퀴 순회경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자금이 아직도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 끝나고 제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홍익코리아의 중심 멤버들이 미국에 가서 이 비전을 펼칠 겁니다. 미국 한 바퀴 돌고 그러면서 홍익코리아의 이제 사무실이나 그 지원하는 분들을 미주 교포들서부터 저는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한국에는 너무 눈치고 그래서 저희는 홍익코리아의 색깔에서 정치 색깔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 색깔을 집어넣지 말고 보수 진보라는 집어넣지 말고 문화와 역사 쪽의 코드를 맞춰서 젊은이들이 매력을 갖고 우리하고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 비전을 전달해 줘야 쟤네들이 통일을 반대를 안 하죠. 지금 상황에서 누가 통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귀한 날씨도 안 좋은데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이렇게 장시간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여기 홍일코리아가 혼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집단 지성이 돼주시고 또 후원자가 돼주시고 또 젊은이들에게 야 저런 새로운 단체가 있는데 니네 저런 데 들어가서 한번 저 어른들하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여러분들 손주들 조카들에게 좀 권면을 해주셔서 우리 홍익코리아가 경로당이 아니라 정말 젊은 세대, 중간 세대, 연세 드신 경륜이 다 함께 모여서 저는 한류의 BTS 강의 듣고 싶어요. 방시혁의 강의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가셔서 방시혁이 세바시에서 강연한 45분짜리 강연 한번 들어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야 우리나라에 이런 리더가 있었구나. 우리나라 다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 있는 젊은 리더들이 많이 있고 이미 세계는 열광하고 미국의 대통령도 이것은 이미 유니버설 피나미나가 됐다고 했습니다. 우주적인. 우리도 거기 동참을 해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하잖아요. 한류가 이렇게 세계로 향해서 나가는데 자포니즘처럼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세계를 향해서 나가서 이미 홍익 정신, K-스피릿을 저들 마음속에 문화로 담아내서 성공을 하고 있는 BTS 젊은이들과 한류의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야, 한국의 이런 위대한 사상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의 K-스피릿, 홍익이즘을 연구하러 박사학위를 연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도록 우리가 그 기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